네, 안녕하세요. 저희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2시 예정 맞습니다. 2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잘 보이나요? 네, 전 잘 보입니다. 제가 보이면 다른 분들도 다 보일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먼저, 일찍 와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세미나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같은 날씨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저는 오늘 코스메틱 브랜딩 디자이너를 위한 서브스턴스 3D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을 하게 된 주설아라고 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김윤호 차장님께서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도비 서브스턴스 3DI 팀에 소속되어 있는 리드 테크니컬 아티스트인 김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어도비사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서브스턴스 툴을 처음 접해보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 툴을 사용해 본 지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실무에서 주로 2D 툴을 다루기 때문에 3D 툴을 이렇게 정식으로 경험해 본 건 이번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 제가 툴을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새로운 툴을 접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장점이나 특징들을 조금 더 생생하고 진솔하게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제가 툴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소 서툴러 보일지라도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저처럼 좀 3D 툴이 낯선 분들께서는 저와 더욱 비슷한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서브스턴스를 처음 접하면서 궁금해 했었던 부분들을 아마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똑같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세미나가 그 물음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PPT 화면으로 전환을 하고요. 간략히 저희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화면이 공유가 됐을 텐데요. 저는 현재 디어 줄리아라는 브랜딩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표이고요. 저희 스튜디오는 기업의 비즈니스부터 정부기관, 그리고 뷰티나 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브랜딩 프로젝트를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세미나 주제인 코스메틱은요,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라서 앞으로 이 서브스턴스가 이 코스메틱 분야의 브랜딩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호 차장님께서는 현재 어도비사의 리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계시고요. 서브스턴스 툴을 널리 소개해 주시고 또 교육해 주시는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김인호 차장님께서는 보다 전문적인 손길로 조금 후에 툴 활용법 소개를 함께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총 3개 파트로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파트 1에서는 처음 마주한 서브스턴스 3D, 그리고 코스메틱 분야의 브랜딩 프로세스, 코스메틱 제품의 다양한 비주얼 연출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평소에 어떤 툴을 주로 사용을 해오다가 서브스턴스를 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코스메틱 브랜딩 프로세스에 있어서 서브스턴스라는 툴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기존에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코스메틱 연출과 구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서브스턴스 툴을 이용해서 직접 여러 컨셉의 코스메틱 제품 연출컷 제작을 시연을 해볼 건데요. 사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스튜디오 연출컷만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툴을 사용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컨셉을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연출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은 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제 욕심에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기본 촬영 컷, 아름다운 휴양지 속 제품 컷, 그리고 비현실적인 동화 속 제품 컷, 이렇게 3가지 상이한 컨셉으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세 가지나 되지만 모두 상이한 컨셉이니까 아마 재밌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툴에는 내장된 기본 소스로 다양한 용기 형태 구현하기, 그리고 용기 속 내용물 채우기, 디자인 입히기, 이렇게 강조하고자 제가 목차에서 따로 빼놨는데요. 이 부분들은 조금의 시연을 하면서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스튜디오 기본 촬영 컷 시연 이후에는 저희 김윤호 차장님께서 향수 용기에 골드 로고와 텍스트를 입히는 과정을 이어서 시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트 2의 마지막이죠. 브랜딩 디자이너가 경험해본 서브스턴스 3D에서는 제가 어도비 서브스턴스 툴을 일정 기간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특징과 장점들을 공유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과연 서브스턴스 툴이 어떤 툴인지, 그리고 내 업무 환경이나 내 취향에 맞는 툴인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대략적으로 참고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3에서는 서브스턴스 툴이나 오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파트 1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 마주한 서브스턴스 3D라는 제목이 떠있죠. 같은 툴이라도 개개인의 배경 지식이나 니즈,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새로운 툴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과정은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제가 서브스턴스라는 툴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했는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스튜디오가 전담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실무에 주로 어떤 툴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브스턴스라는 툴을 제가 어떻게 좀 접해봤는지 그 관점을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브랜딩 디자인 스튜디오이고요. 언어적 정체성, 즉 버벌 아이덴티티부터 시각적 정체성인 비주얼 아이덴티티에 이르는 토탈 브랜딩을 전담하고 있는 스튜디오고요. 브랜드 전략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비주얼 디렉션까지의 모든 파트에서 스토리텔링의 시각화, 그리고 개발된 디자인의 독자적 비주얼화를 위한 툴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스튜디오의 특성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툴에도 다소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희 스튜디오는 코스메틱 브랜딩을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에 주로 2D 툴인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메인 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패키지 디자인에 있어서는 3D보다는 2D 툴을 다루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 2D 툴에 익숙하고요. 3D 툴을 아주 예전에 잠깐 테스트 해본 적은 있었는데 이 서브스턴스를 사용해보기 이전에 제가 3D 툴을 정식으로 배워보거나 사용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3월쯤 어도비 서브스턴스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정말 얼마 안 됐죠. 서브스턴스는 페인터, 디자이너, 샘플러, 페이저 이렇게 총 4가지 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3가지 툴은 주로 텍스처나 소재를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3D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툴이고요. 맨 왼쪽에 있는 특히 저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3D계의 포토샵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디테일하고 자유로운 텍스처나 소재 구현이 가능한 툴이라고 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어린 왕자가 귀엽게 서 있는 저 스테이저라는 툴인데요. 저 툴은 3D 장면에서 모델, 소재, 그리고 조명을 쉽게 조합을 해서 가상 이미지를 만들고 또 렌더링 할 수 있는 툴이에요. 저는 이 스테이저라는 툴을 중점으로 사용을 해봤고요. 오늘도 이 스테이저를 이용해서 연출컷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서브스턴스 툴을 사용하게 되면요. 서브스턴스 3D 에셋이라는 것도 함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모델, 그리고 재질, 조명이나 환경 등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약간 보물창고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에셋에서 원하는 소스들을 서브스턴스 툴에 불러와서 손쉽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D 툴을 이미 만족스럽게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브스턴스라는 이 낯선 3D 툴을 접하면서 고려했던 세 가지 물음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산출물의 퀄리티,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 세 번째는 작업의 편의성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첫 번째 기준은 상업용 고퀄리티 비주얼 구현이 가능한가 였는데요. 단순 모범 용도가 아닌 제품 연출 컷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고퀄리티 이미지 구현이 가능한지 궁금했었고요. 그 퀄리티가 저희가 2D 툴로 정성껏 구현한 이미지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작업 시간, 작업 환경, 투입 비용 면에서 실제 촬영이나 2D 툴 작업에 비해 효율적인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그리고 컨셉을 포괄하는 비주얼 구현이 가능한가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물음들에 대한 답변들은 아마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메틱 분야의 브랜딩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건데요. 스튜디오마다 그리고 디자이너마다 작업 프로세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의 흐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브랜딩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흐름인데요. 처음부터 이제 쭉 말씀드리면 브랜드 이해를 통한 브랜드 전략 수립,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까지 완료가 되면 브랜딩 고도화를 통해서 코스메틱 패키지와 비주얼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요. 그 이후의 단계는 크게 패키지 쉐입을 연구하는 패키지 형태 컨설팅, 그리고 패키지 아트워크 디자인, 그리고 목업, 비주얼 구축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모든 단계에서 주로 포토샵과 일러스트가 사용됩니다. 서브스턴스라는 툴은 아트워크 디자인을 제품에 입히고 또 비주얼을 개발하는 목업과 비주얼 구축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서브스턴스를 처음 막 접할 당시에는 이 2단계에서만 툴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툴을 사용해 보면서 패키지 형태 컨설팅이나 패키지 아트워크 디자인 단계에서도 이 서브스턴스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의 시연 단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코스메틱 제품의 다양한 비주얼 연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무에서 다양한 분야의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요. 코스메틱 그리고 뷰티 시장은 특히나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이나 그리고 제품 연출 컷의 독자적 비주얼 차별화가 정말 핵심적인데요. 보시는 이미지들은 저희 포트폴리오 자료인데 브랜드와 제품 패키지 디자인 컨셉에 따라서 사진 촬영 또는 2D 툴 기반의 그래픽 등으로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과 컨셉에 따라서 사진 촬영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 그래픽 연출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품 컨셉에 맞는 최적의 연출 방법을 도출해내는 동시에 그리고 작업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겠죠. 역시 스튜디오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코스메틱 제품의 비주얼 컷은 제품 컷의 기본이 되는 누키 컷과 연출 컷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누키 컷 역시도 2D나 사진 촬영으로 구현이 가능하겠지만 편의상 분리를 해놨고요. 연출 컷 구현 방법은 사진 촬영, 그래픽 연출 컷으로 큰 틀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물론 두 방법 모두 결과물 자체만 놓고 보면 매우 높은 퀄리티의 연출 컷 구현이 가능하죠.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 만약에 우리가 사진 촬영으로 이 이미지를 구현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이미지를 보면 바닥에는 모래가 깔려 있고 또 소품으로 커다란 바위 모형 그리고 원통 소품이 사용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생산 완료된 제품 실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바닥에 깔리는 모래가 필요하겠고 또 배경에 놓일 바위 모형과 같은 소품들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포토그래퍼와 소품 스타일리스트 등의 여러 인력과 조명 등의 스튜디오 셋업이 필요하겠죠. 이 사진 촬영은 실제와 동일한 장면을 리얼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어떤 촬영 컷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포토그래퍼 그리고 촬영 스텝 등 여러 인력과의 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소나 모델 섭외, 소품 구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의 소모가 다소 큰 편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제품으로 여러 컨셉을 촬영해야 한다면 수시로 장소와 소품 변경이 필요하겠죠. 촬영 이후에는 후보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촬영 준비 단계부터 디테일 후보정까지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생각한다면 사진 촬영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때로는 촬영만으로 구현이 까다롭거나 불가한 컨셉들이 있는데요. 그런 컨셉들은 촬영 이후에 툴을 사용한 후 작업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이유는 제품 실물 그대로를 가장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이미지가 떴는데요. 이번에는 2D 툴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제품 목업이 필요하겠죠.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제품이 마스크팩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에 박스와 파우치가 있는데요. 각각의 목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 형태별 목업을 만든 후에도 저희는 다양한 제품 연출을 위해서 보통 각도나 구도별로 많은 목업 베리에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비교적 단순한 목업도 있지만 이렇게 패키지에 금박이나 형압 같은 후가공이 적용이 되었다면 목업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목업 이후에는 배경 이미지와 제품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게 빛이나 원근감 그리고 그림자 등을 세팅을 하는데요. 빛에 따른 그림자나 구도별 원근감 적용이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습니다. 2D 툴을 사용한 비주얼 구현은요, 상상에 기반한 그 어떠한 컨셉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이 자유로움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품 실물을 그대로 촬영하는 사진 촬영과는 달리 2D 툴을 사용한 제품 컷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 베리에이션을 위한 목업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빛이나 구도, 각도 변경에 따른 그림자와 원근감을 개별 적용해줘야 하는 점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품이나 재질 같은 것도 내가 필요한 환경 소스 역시 개별 편집 후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2D 툴을 사용해서 연출컷을 구현하는 이유는 컨셉에 따라서 촬영보다 더 수월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크리에이티브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렇게 사진 촬영과 2D 작업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 컨셉에 따라서 사진 촬영 후에 2D 툴을 이용한 2차 가공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두 개가 병행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품 비주얼 구축을 위해서 늘 작업 과정의 효율성 그리고 최종 산출물의 퀄리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서브스턴스를 접했을 때는 과연 이 툴로 어떤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조작이 되는 툴인지, 저처럼 3D 툴에 익숙하지 않은 디자이너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툴인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파트 2부터는 서브스턴스 스테이저를 통한 제품컷 구현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시연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긴장되는 파트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처음 연출컷은 타이틀을 제가 서브스턴스 3D로 스튜디오 촬영컷 연출하기로 붙여봤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배경이 단색으로 깔리고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이렇게 좀 깨끗한 느낌의 제품 연출 컷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전환해서 스테이저를 한번 켜볼게요. 화면이 전환이, 네, 됐네요. 스테이저를 처음 키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간략하게 인터페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왼쪽에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이 많이 있죠. 여기 이렇게 탭이 4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델 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뭐 과일이나 그리고 가구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저희가 이따가 사용하게 될 화장품 용기들도 샘플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뭐 의류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소스들이 있는 탭이고요. 두 번째 탭은 재질 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글래스라든지 메탈, 클레이 이렇게 정말 다양한 재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보고 입혀보는 게 참 재미있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명 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조명들이 있고 환경 단계라고 해서 이게 실제 이 환경에서 촬영한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의 조명이나 어떤 그림자나 컬러가 그대로 소스들에 자동으로 이렇게 입혀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이따가 입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간단한 샘플 이미지 소스들이 들어있고요. 어차피 배경 이미지는 원하시는 소스들로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 박스 왼쪽에는 간단한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처럼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택 툴이 기본적으로 있고 뭐 자동 선택 툴 그리고 이렇게 스포이드 툴이 있는데 이 툴을 사용하면 재질을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자동으로 되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상자 툴, 환경 조명, 배도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단축키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키면 이렇게 빈 화면이 뜨는데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연출 컷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용기가 필요하겠죠. 저는 3가지 용기를 사용을 했는데 전부 이 안에 내장이 돼 있는 소스들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용기가 하나 보이죠? 이거를 그냥 클릭해도 용기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번에 튜브를 이렇게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놔도 놓아지고요. 그리고 이 자 형태, 단지 형태도 옆에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마우스 휠로 줌 아웃 그리고 줌 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lt 탭을 누르시고 Alt 키보드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방향, 구도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림자나 어떤 용기의 형태 등을 파악하시면서 작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이렇게 뷰포트 카메라라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카메라 추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추가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특정 씬을 딱 고정시켜서 그 씬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씬을 하나 뽑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줌인된 이 씬을 뽑고 싶다 하면 각각의 카메라를 추가하셔서 그 장면대로 렌더링을 하시면 2가지 씬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기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화면 자체를 이동하는 방법은 저는 마우스 버튼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움직이는데요. 굉장히 편합니다. 처음엔 좀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편하고요. 일단 이렇게 소스를 클릭을 하면 이 뚜껑과 바디가 같이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소스만 특정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오른쪽에 이제 소스의 각 레이어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뚜껑만 따로 선택하거나 바디만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모든 용기를 다 화이트로 구현을 할 거고, 이 바틀은 약간 불투명한 유리로 좀 구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 이 바디에 세로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로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소스를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되는데요. 전체 선택을 해보고, 이 화살표를 누르고, 이거는 이제 수평으로 이동이 되는 키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잡으면 이동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네모 박스를 누르면요. 이렇게 용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오른쪽에 있는 키로 두께 조정도 가능하고요. 컨트롤 G를 이용해서 언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뚜껑은 그대로 두고 이 바디만 좀 줄이고 싶기 때문에 바디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아니면 여기 레이어를 잡아주셔도 돼요. 레이어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비례해서 작아지고요. 저는 길이만 줄이고 싶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뚜껑에 보시면 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링을 좀 빼고 싶기 때문에 링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휴지통에 버려주면 링이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 공중에 뚜껑이 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줘야겠죠? 내려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간단히 용기 사이징이 리사이징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 지금 이 키 중에서 이 동그라미는 각도 조절이 되는 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좌우로 움직이거나 세로로 움직이거나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요. 저희 한번 재질을 입혀볼까요? 제가 처음에 이 툴을 다루면서 재질 입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의 다 입혀봤는데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입혀볼게요. 저희 한번 글래스를 입혀볼까요? 글래스를 입히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예를 들면 메탈, 지금 조명이 떨어지는 게 여기에 그대로 구현이 되죠. 지금 기본 조명이긴 한데, 그리고 클레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현이 잘 돼요. 뭐 인위적이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패브릭 재질도 있고 대리석 같은 재질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디폴트로 다 좀 설정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탭이 블랙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디폴트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 각자 소스에 어떤 디테일한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박스인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캡이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기본 색상, 지금 약간 연한 그레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완전 화이트로 바꿔보고 싶고요. 여기서 뭐 금속이라든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메탈 느낌이 납니다. 이런 재질, 뭐 반사광 같은 것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세부적인 광택이나 어떤 코팅, 이런 재질을 좀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디 역시 볼트를 먼저 입히고 바디 역시 화이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전부, 여기 뚜껑은 디폴트 역시 지금 이미 디폴트일 수 있는데 그래도 시연하면서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디폴트라도 입히면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 용기 같은 경우도 레이어에서 이렇게 바디만 따로 선택을 해서 재질을 각각 입힐 수 있고요. 저도 각각 입혀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히고 컬러도 저는 전부 화이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바디는 저희가 유리로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글래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입히면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약간 불투명한 용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거칠기 조절을 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 불투명한 유리가 되고 전 약간 반투명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로 넣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인 틀이 만들어졌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지 용기가 굉장히 크죠? 이 두 용기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줄여줄게요. 전반적인 크기를 이 정도로 줄이고 선택을 해서 약간 왼쪽으로 좀 옮겨주고요. 이게 옮길 때 위에서 보고 옮기면은 더 쉽더라고요. 앞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여전히 조금 크니까 조금 더 줄게요.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에 디자인을 저희가 입혀볼 건데요.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라벨을 만들어 놨고 먼저 토너 라벨부터 디자인 입히실 때는 그냥 이렇게 끌어서 용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입혀지는데 이거를 조정할 때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위에 광선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끄시고 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키시면 이렇게 좀 고퀄리티의 이미지 구현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이걸 끄면 조금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빠른 작업이 가능해서 이렇게 좀 끄고 일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혀진 이 디자인 물을 이렇게 비율 조정도 할 수 있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줄이면 크기 조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쉽게 옮겨줘요. 그리고 이 튜브에도 넣어볼게요. 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저는 이렇게 이 로고는 저희 스튜디오 로고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크기가 조금 작으니까 조금 늘려주고요. 위치도 원하는 위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선 추적을 한번 켜보면 이렇게 잘 세팅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소품으로 네모난 큐브가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옆에 미리 한번 놔볼게요. 여기 왼쪽에 뭐 동그라미도 있고 큐브도 있고 원뿔도 있고 원통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원통이나 큐브는 코스메틱 연출컷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여기 소스가 있으니까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서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네모 큐브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끌어놓고 저는 이 큐브도 화이트로 놓고 싶어요. 그래서 크기를 조금만 줄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 이제 DP를 해볼 건데 위에서 하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에 놔주고요. 저희가 이 정도 각도로 아마 연출컷 씬을 딸 건데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좀 조정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를 좀 더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큐브를 이 박스 위에다 올릴 거예요. 큐브 위에. 이게 이렇게 앞에서 보면 큐브에 닿아 있는 것 같아도 마우스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공중에 막 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감이 좀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얘를 이렇게 좀 더 이쪽으로 옮겨주고요.
뒤로 지금 안착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또 앞에서 보면 조금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붙을 때 지금 큐브 가장자리에 화살 이렇게 파란색 선이 떠요. 그래서 이거는 딱 맞게 붙었다는 뜻이에요. 자석처럼 딱 붙거든요. 그래서 놔주고 저는 이 안에다 놓지 않고 좀 앞으로 빼서 이 아래 그림자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빼봤고 이 큐브가 지금도 너무 큰 것 같아서 한 이 정도로 줄이고요. 이거를 다시 내려줄게요. 한 이 정도로 놓고 그다음에 이 단지도 이쪽으로 옮길게요. 각도를 앞을 보게 두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배경과 그다음에 그림자, 조명들을 좀 세팅해 볼 건데 그러면 다른 탭으로 좀 이동을 해야겠죠. 저는 정말 많은 조명들이 있었고 저는 이거 다 입혀봤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조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깔끔한 화이트 환경 조명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 약간 좀 사이키한 느낌의 펑키한 그런 조명들도 있어서 이것도 입혀보시면 되게 멋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자연 느낌이 나는 이런 조명도 있고 이게 실제로 어떤 메탈 공을 여기다 놓고 이걸 설정을 하면 정말 이렇게 공 위에 그런 환경이 이렇게 녹아들어요. 이렇게 조명과 어떤 배경이 실제로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세팅이 되거든요. 자, 오늘 이 연출 컷에서는 이 오버클라우드라는 이걸 좀 써볼게요. 그냥 누르면 돼요. 클릭을 하면 지금 약간 프로스름한 조명이 좀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디폴트 값이었고 누르면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사이키한 조명 이런 느낌도 어떤 컨셉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비춰지는 이런 환경을 누르면 나무에 태양과 나무가 합쳐져서 약간 푸른 이거 초록빛이 돌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빛의 색깔, 어떤 온도까지 이렇게 같이 세팅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을 세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배경에 격자가 막 보이는데 작업하실 때는 이게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격자를 이 보기에서 떼서 드릴게요. 빼볼게요. 그리고 지금 튜브가 너무 앞으로 나와 있었네요. 제가 이거를 좀 더 뒤로 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양한 레이어들이, 소스별 레이어들이 여기 오른쪽에 보여지는데 환경을 누르면 여기 제가 입힌 이 조명, 환경 조명이 여기 뜨고요. 이렇게 여기 지금 회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태양의 위치를 회전시키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위치를 나는 조금 더 그림자를 뒤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화면 딜레이가 좀 있네요. 네, 이렇게 좀 뒤로 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역광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딜레이가 좀 있군요. 네, 이렇게 역광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배경이 짙은 회색이잖아요. 이거를 좀 변경을 해볼 텐데 저는 이 씬이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우측에 카메라 추가를 눌러서요. 카메라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여기 이제 환경에
보면 여기 조명도 있고 배경도 있고 지면도 있어요. 그래서 배경 누르면 지금 이 색이 이렇게 어두운 색이 먹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밝은 회색으로 놔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여기에 막 나뭇잎 같은 나무 그림자를 좀 놨었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연출컷에서. 그래서 그림자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뭔가 나무 그림자가 좀 산들산들거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역시 여기 내장된 소스로 구현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저는 이 풀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처음 꺼내면 이런 풀이 나와요. 그래서 이 풀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여기 용기에 어떻게 그림자가 닿는지를 보시면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돌리고 좀 하늘에 띄울게요. 각도를 조절해주고 크기도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좀 줄이고요. 지금 그림자가 여기 떠 있으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야겠죠. 그래야 공기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키우고. 원하시는 그림자 값을 봐 가시면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박스에 이런 그림자 처리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를 더 가져와서 이거는 좀 거꾸로 돌리고 이거는 좀 구겨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옆에 살짝만 보였으면 좋겠어서 여기가 너무 뭉쳐져 있죠? 그렇다면 좀 각도를 조정을 시켜서 네, 이렇게 소스에서 가져온 나무나 소품들로 하늘에 띄우기만 하면 원하는 그림자를 이렇게 쉽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 보여드렸던 제가 시연하고자 하는 연출것과 지금 동일하게 비슷하게 연출을 시연을 해봤고 이거를 만약에 렌더를 돌리고 싶다 하시면 여기 왼쪽 위에 렌더링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서 렌더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내보내기 형식을 보시면 PSD도 있고 PNG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확장자 다 저장을 하셔서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어느 정도 포토샵을 이용한 수정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넘어가면 배경이나 소스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나뭇잎을 띄웠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런 어떤 소품들, 이런 구멍이 있는 소품들 같은 것도 그냥 하늘에 띄워서 어떤 뭐 기하학적인 도형적 어떤 그림자를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좀 서툴렀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된 것 같죠?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연출과 시연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 김윤호 차장님께서, 아까는 제가 용기에 심플하게 라벨을 넣고 디자인을 넣는 걸 보여드렸다면, 김윤호 차장님께서는 용기 위에 골드 로고와 텍스트를 입히는 과정을 시연을 해주실 겁니다. 차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속 답변을 다느라 엄청 바빠가지고 후다닥 달고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라이노 레이어 파트를 선택해서 후광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거 라이노 같은 경우는 저희 바로 이전 세미나 버처 포토그래피 3 보시면은 아마 해당 부분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은 회의를 잠시 멈추도록 하고 저는 화면 쉐어를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일까요? 네, 네, 다행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서브스턴스 3D 페인터라는 툴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PC 앱에 보시면은 3D 및 AR 항목에 이렇게 들어있는 페인터 항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페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제가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해서 미리 전달받은 향수 모델링. 이 향수 모델링도 스테이저 내부에 있는 파일이고요. 그리고 해당 파일을 약간 사이즈를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좀 어울리도록 조금만 귀여운 애로 변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QA 질문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벨링을 스테이저에서 집어넣었을 때 그 라벨에 대한 재질이나 혹은 어떤 속성 값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페인터에서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그건 부분은 페인터에서 작업이 되는구나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귀엽게 생긴 애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만들었고요. 보시다시피 뭐 여기 어셋에 있는 수많은 거의 지금 13,000개 이상의 어셋들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애를 쓰는 것보다는 제가 빨리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페인터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구조로 하나를 넣어서 아까 전에 스테이지에서 조절한 거랑 비슷해요. 원하는 컬러 혹은 속성 값들 조절을 해서 원하는 질감을 넣을 수가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툴이 있다면 예, 이런 카본 같은 거를 쓱 던져 넣어서 이런 애들 효과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고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재질을 넣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이제 마무리 부분들이 UV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페인터 같은 경우는 3축으로 되는 스트라이프 플래너라는 프로젝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모든 곳에서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방식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애를 위에다 한번 씌워봤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좀 기본적인 좀 색상만 아예 검정색 이런 느낌으로 기본을 깔고 요 카본 질감에서 안에 색깔을 제외한 러프니스라든가 그러한 부분들만 살짝 넣어서 좀 효과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색상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또 같은 질감을 위에 있는 뚜껑에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V로 그냥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리 전달받은 마크죠. 이 애를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해서 해당 항목에 드랍을 하고요. 지금 저 애는 제가 알파 항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알파로 쓰도록 하고요. 해당 파일 이름의 저장 임포트 하게 되면 입력된 곳이 여기 우제라는 레이아웃으로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 부분을 새로운 플레이어 그리고 이 항목은 마스크 상태에서 저희 부분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션 모드라는 애가 있어요. 단축키는 3번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해당 부분 3번을 누르게 되면은
살짝 화면이 암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하단에 있는 이 항목에 해당 가져온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 이 화면에 프로젝션 모드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틀이 딱 나오게 되고요. S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항목 그리고 본 스피리트를 잘 조절을 해서 위치를 잘 작업한 다음에 그려주시면 돼요. 쓱쓱쓱쓱 그려주면은 바로 입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스킹이 그런 느낌으로 깨끗하게 들어있는 거 확인이 되죠. 그럼 마스킹은 확인이 됐고 이제 겉에 있는 근데 여기에서 금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노란색 그리고 약간의 높이감이 필요하면 좋겠죠 해서 하이트를 딱 올려주면 양각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려오면 음각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약간 튀어나오게 조절을 해주고 반짝이는 걸 원한다면 러프니스를 검정색 영역으로 매트한 거 원한다면 흰색 영역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러프니스가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반짝이고 금이기 때문에 메탈릭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금속이 적용된 상태가 되고요. 색상은 좀 더 어울릴 수 있도록 약간 화이트 골드 느낌으로 노란색과 하얀색이 같이 껴져 있는 이 상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은 밑에 있는 하이트가 따라오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얘를 끊어주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정말도 깔끔하게 등장을 했죠. 그리고 해당 항목 스테이저로 보내도록 할게요. 샌드 투 스테이저. 페인트에서 작업을 한 파일들은 스테이저로 바로 1대1 전송이 되게 되고요. 보내게 되면은 이제 스테이저라 해서 아까 보셨던 그 툴이고요. 건너뛰기라는 애를 바로 해서 이제 적용되는 걸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저장을 했고요. 얘를 살짝 옆쪽으로 놓고 또 다른 베리션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바디에서 컬러를 흰색으로 이쪽에서도 똑같네요. 제가 끊어주면 되죠. 흰색으로 해줬고요. 위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일단 끊어주고 얘도 흰색으로 4번도 끊어주고 4번을 끊어주면 되죠. 4번보다는 약간 조금 어울릴 수 있도록 약간 천질감이 뚜껑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예쁠 것 같아서 해당 항목에 있는 선을 패브릭을 살짝 얹어놓고 패브릭에서 컬러만 제거해서 안에 있는 느낌의 패브릭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가지의 베리에이션이 등장을 했고요. 이외에도 플립, 샌드투, 스테이저 보내지면 스테이저로 가서 기다리게 되면 바로 또 등장을 하겠죠. 건너뛰기 누르고요.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두 개의 베리에이션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Shift 우클릭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빛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빛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단축키 물어보셨었는데 Alt키 누르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 주민 줌아웃, 스무스 줌, 주민 줌아웃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뭐 이미지 파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UI 있는 이미지 파일에서 원하는 오른쪽에 있는 아무거, 뭐 약간 어울리진 않겠지만 익스테리어에 있는 구두 화면을 화면에다 집어 넣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미지 일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빛들, 이 사진에 있는 빛들을 계산을 하고 땅도 계산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바닥에 일치화되고 그리고 이제 빛과 그림자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 입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런 빛이 들어가는구나를 저희가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껐다 키면은 이렇게 확인이 되죠. 또 여기에서도 좀 다른 것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쪽 보시면 아까 전에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신 분들 중에 라이트 설치 가능하냐? 라이트는 뭐 일반적인 디렉셔널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아레아 라이트, 스팟 라이트 원한다면 다 선택을 해서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다 작업이 가능하고요. 또 재질 쪽에서
약간 사이키한 얘를 클릭을 해서 빛을 살짝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환경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환경을 따라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지에 대한 강도도 조절이 가능해요. 배경으로 이미지를 쓰고 있고 또 조절을 해서 해당 값 바로 쓸 수 있죠. 배경 같은 경우도 환경을 가져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뒤에 있었던 이미지를 배경을 바로 쓸 수 있는 빛을 배경 쓰는 방식이 존재하고요. 얘를 이렇게 날려주면은 좀 몽환적인 느낌에 대한 연출도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격자 부분도 이렇게 끊어줄 수 있고요.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서 격자 표시 얘를 없앤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도 바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 내부에는 이런 돌리줌이라는 기능도 들어있어서 원한다면 클릭해서 원하는 퍼스펙티브로 당겨주는 효과도 바로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발음이 뭉개져서 들렸어요.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놓고 했었는데 아쉽네요. 프롬에서 엔터티가 안 먹는다라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재빨리 좀 찾아서 물어볼 게 있는지를 할 텐데 베이스 모델링 수송자에서 3D는 어떻게 저장해서 불러와야 되나요? 저것까지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가족의 3D 모델 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 기준이에요. 얘를 보시면은 기존 모든 사용을 하는 웬만한 3D 확장자들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로 계약을 하셨다면은 여기에 있는 하단에 있는 웬만한 3D CAD 모델들이 접근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은 괜찮겠고요. 음, 혹시 대표님 여기서 좀 컨펌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어, 조명이 저희가 그때 한 거랑은 또 다른 조명인데 이것도 예쁘네요. 요것도 은근히 이게 좀 약하게 조명을 넣어주면 좀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슬쩍 넣어봤어요. 음, 이렇게 좋아요. 혹시 아무래도 저 텍스처를 네네. 네, 저희 텍스처 없이 좀 매끈한 것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무광무광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금박 부분이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텍스처가 없는 아예 금방만 있는 요 상태야. 요거랑 텍스처의 이런 디테일을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칼라는 우선은 블랙으로 하나를 더 보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웨비나 보면 정말 쉬워 보이는데 막상 이쪽은 초보자라 그런지 어려움을 느낍니다. 웨비나 외에 초보들이 참고하기 좋은 공식 유튜브 혹은 동영상 채널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서히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웨비나들도 계속 보시게 되면은 되게 빨리 넘어가긴 하지만 알고 보면 음, 천천히 보시면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해상도가 좋지 않다는 좀 아쉬운. 그 애니메이션 효과는 앞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은 되게 예쁘게 기본 질감으로 금박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줌을 해서 당겼고요. 여기에 약간 좀 디더링 효과가 좀 나는데 얘를 K가 아닌 K로 작업을 했다면 바로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더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피지컬 사이즈 업데이트는 피지컬 사이즈는 샘플러에서 업데이트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 샘플러를 보여드리지 않아서 피지컬 사이즈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리게 되었는데 혹시 필요하실까요? 서브스턴스 치수로 3D죠. 서브스턴스는 치수로 3D를 제작하는 툴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베타로 모델러라는 툴이 지금 등장한 상태인데요. 베타 툴이고 치수 모델링으로는 어려워요. 치수 모델링은 아직은 안 되고 페인터에서도 업데이트 된다고 네, 그거 피지컬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 항목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피지컬 사이즈를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나요? 빨리 설명을 하고 네, 2022년도 앞으로 나올 업데이트 내용에 들어 있었어요.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시고 제가 이 부분만 빨리 짚어가지고 넘겨드릴게요. 지금 샘플러고요. 샘플러 쪽에 사진을 넣어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사진을
제가 저거는 시연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안 해놨어요, 여러분.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재빨리 제가 또 찾아서 알려드려야겠죠. 뭐, 팔방향 스캔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찍어놓은 배경 땅 사진, 땅 사진을 기준으로 저 보내드릴게요. 저는 매번 웨비나에서 말하지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막 찍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찍은 애가 얘인 것 같은데, 요즘 요런 자갈들 식당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딱 90도로 놓고 찍은 애인데, 우선은 제가 자를 거기 저기서 놓진 않았지만, 우선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셋업 부분에 피지컬 사이즈 항목이 있고, 실제 자가 있으면은 여기에 센치로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할게요. 실제 자가 있으면은 녹화하시면 돼요. 여기다 10이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AI가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할 거고요. 페인터에서 아이디맵 색과 색 사이의 도트의 틈, 이것도 업데이트가 한참 뒤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설명드릴 수가 있네요. 아직까지는. 아마 원하는 대로 등장을 할 거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피지컬 사이즈에 기존에서 3D 얘를 키게 되면 저희가 눈에 보이는 사이즈까지 3D로 같이 이제 균일하게 맞춰지고요. 아웃풋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항목도 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요거 뭐 타일을 맞추거나 그런 것까지는 또 안 하면은 이런 거 안 되라고 하시니까 타일까지만 빨리 하고 넘기겠습니다. 네, 얘랑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를 당겨서 여기에서 뭐 엣지 라인들 조절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타일링 슉 하고 사라지잖아요. 요거까지는 터 업데이트 내역까지 제가 정확하게 찝어서는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서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전달을 다시 드릴까요? 네. 이거는 네, 타자로 뵙겠습니다. 네, 쉐어링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사장님께서 너무 또 잘 시연을 해주셨는데, 채팅창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채팅에 참여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서툴렀는데도 불구하고, 잘 봐주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에 이제 저희가 그 전에는 활용컷 연출하기를 이렇게 이 컷을 한번 연출을 같이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되게 이 안에 있는 내장된 소스들로만 쉽게 쉽게 소스를 빼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능숙하게 하실 수 좀 연습이 된다면은 이거 자체 컷을 만드는 거는 아마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있어서 퀄리티가 약간 조금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데 렌더를 돌려서 실제 이미지 해상도 높은 이미지로 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어, 그러면 또 다음 연출 컷이 또 준비가 돼 있죠. 이번에 시연해볼 연출 컷은 서브스턴스 3D로 그러니까 스테이저로 아름다운 휴양지 속 제품컷 연출하기인데요. 이번 연출 컷의 컨셉은 그리스 산토리니로 잡아봤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산토리니 특유의 희고 푸른 색감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제품 자체가 이렇게 과일 같은 컬러풀한 제품들을 연출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과 어떤 좀 컬러풀한 어떤 그런 색감의 연출컷을 연출해 보면 이런 완성컷이 완성이 되거든요. 아마 메일 받아보신 메일에서도 이 사진을 보셨을 텐데, 이 컷을 저희 그러면 서브스턴스로, 그 스테이저로 넘어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쉐어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보일 텐데, 제가 편의상 이제 처음부터 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몇 개는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 이 장면을 보셨을 텐데, 이 위에 이렇게 과일과 제품 용기가 쌓여 있었잖아요. 딜레이가 좀 있네요. 네, 이렇게 쌓여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줌아웃을 해보면, 지금 이 소스들은, 어, 지금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 월 소스는 여기 안에 있는 소스예요. 이 소스를 가져다가 썼고요. 그리고 보시는 이 커다란 집은 에셋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에셋을 한번 조금 간단하게라도 조금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네, 에셋 화면이 보일 텐데 여기가 에셋 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있는 거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따가 아마 과일을 많이 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소스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저는 첫 번째 게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누르면 이렇게 오렌지 스킨이 나오고요. 여기서 디테일 이미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그래서 이 소스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세트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다운받으면 그 스테이지 안에서 이거를 좀 선택을 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신선한 오렌지 같고 두 번째는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질감이 좀 다양하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거를 다운을 받아 놨고요. 그리고 이따가 저는 레몬도 같이 놔볼 거거든요. 그래서 레몬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레몬은 이 모델도 나오고 스킨도 나와요. 그래서 이 모델도 제가 미리 받아놨어요. 그래서 레몬, 자르지 않은 레몬, 슬라이스 된 레몬들이 이렇게 세트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스킨만이거든요. 여기 레몬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모델에 끌어다 놓으면 이 스킨이 그 모델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디테일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역시 세트로 여러 가지가 묶여 있어요. 이렇게 깨끗한 레몬 스킨까지 같이 묶여 있어서 같이 좀 사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큰 짚을 좀 미리 놨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소스를 다운받았고 하우스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고요. 그리고 코스메틱 연출컷을 연출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제품의 성분을 기반으로 한 소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과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음식들도 많이 좀 소품으로 쓰는 편이에요. 꽃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뭐 패브릭 소재나 이런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음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나오지 않네요. 뭐 토마토나 키위나 이런 재질들도 많고 뭐 치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메틱을 한번 쳐보면 여기 이렇게 많이 묶여 있는 게 나올 텐데요. 이제 퍼프 형태의 이런 펌프 용기도 좀 내장이 되어 있고 이제 아까 저희 스테이저에 이미 내장된 소스도 보이죠? 튜브나 이런 용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끌어와서 꼭 이 형태랑 동일하게 쓰실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제가 했던 것처럼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모양, 원하는 사이즈로 좀 비율을 조절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제일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히 살펴보고 다시 스테이저 툴로 돌아가 보면요. 다시 스테이저로 네, 화면이 떴을 텐데 그래서 아까 받아놓은
그 소스들이 여기에 이렇게 차곡차곡, 지금 보이지 않군요. 파일에 차곡차곡 그 소스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 전체 화면을 공유 드리는 게 낫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파일까지 보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앞에 것들은 레몬 스킨과 모델들을 제가 또 이렇게 따로 받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집도 있고요. 뭐 토마토도 있고, 배경도 제가 미리 받아놨어요. 그래서 배경은 이 배경을 딜레이가 있어서 이 배경을 이따가 좀 넣어 볼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받아놨다면 여기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3D 모델을 누르면요. 집을 누르면 어? 집이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죠. 집? 여기 겹쳐져 있네요. 네, 겹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을 두 개의 소스, 두 개의 다른 집을 다운을 받아서 이거를 합쳐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소스를 보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집을 좀 세팅을 해놓고 이 월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이 구멍이 난 월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이런 벽이 하나 생겨요. 근데 벽에 보면 여기에 테두리에 좀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없애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소스를 누르시고요. 여기 재질로 가고 색상도 저는 화이트로 좀 변경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을 좀 없애고 싶은데 이 개체에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월의 높이도 조정할 수 있고 월의 가로 크기, 깊이 그리고 저희가 없애고 싶은 이 프레임은 여기서 이 값을 없애주면 프레임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이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여기 집과 이 월에는 재질이 좀 입혀져 있어요. 약간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재질이라고 할까요? 그 산토리니 집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좀 적용을 해놨는데 이 소스에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새로운 소스에도 좀 입히고 싶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포이드 툴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다른 스포이드로 찍으면 여기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너무 멀리 났네요. 이거를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텍스처가 여기도 그대로 입혀진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애고 이제 연출컷 만들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용기가 필요하겠죠? 용기를 여기 왼쪽에서 이 소스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어디 있는지 사라져 보이는데 여기 화살표로 끌어오면 되거든요. 굉장히 작게 나왔기 때문에 좀 크게 좀 확대를 해주고요. 역시 세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줄여줄게요. 이번에 좀 귀여운 모양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역시 저는 이 뚜껑에 있는 고리를 좀 삭제를 하고요. 휴지통에 넣어서 어이구, 저 잘못 선택했네요. 이걸 삭제해야죠. 그다음에 리드 선택 후에 뚜껑을 닫아줍니다. 네,
이렇게 아까 시험 보여드렸을 때는 이렇게 매끈한 용기 재질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독특하게 가보려고요. 그래서 이 재질 탭에서 맨 아래쪽에 여러 글래스들이 있어요. 저는 이 글래스를 재질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모루유리라고 하죠. 이렇게 세로 세로 줄이 있는 글래스 재질이 입혀져요. 굉장히 예쁘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에도 재질을 입혀볼 건데 또 독특한 재질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서 이 테라조라는 재질이 있어요. 이거를 뚜껑에 넣어보면 이렇게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테라조 재질 안에 있는 이 패턴의 알갱이 크기를 좀 키우고 싶다 한다면 이 오른쪽 아래 박스에 가서 또 세밀한 걸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조정해 주시면 더 세밀한 알갱이가 되기도 하고 조금 더 숫자가 큰 텍스처로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이 정도로 중간 크기로 좀 조절을 해서 넣어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유리가 흰 유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컨셉 자체를 좀 과일 같은 그 과일 성분을 주로 한 그런 제형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유리에도 좀 컬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유리만 잡고 거기서 컬러를 넣을 건데 여기 보면 글래스 컬러라고 있어요. 지금 화이트로 잡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연두색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에 정말 연두색 제형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간단히 하실 수 있겠죠? 해서 벌써 용기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고요.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길다란 용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캡을 구현을 하려면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죠. 우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냥 길이만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 한 이 정도로 빼고 이렇게 해주면 길다란 모양의 보틀도 바로 완성이 됐고요. 근데 저는 이 길다란 보틀은 노란색으로 좀 변경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용기에 컬러를 변경을 하게 되면 처음 만든 용기 색깔까지 같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링크를 서로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다시 언두를 해서 돌린 다음에 이 용기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끊어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그게 여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보고 계실까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안 네, 되나요? 저희 링크 끊어주는 버튼이 어디 있어요? 그 재질 쪽에,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재질을 네네. 재질 쪽 재질 쪽에 가셔서, 있었군요. 네. 걔가 원본이고 복사한 곳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체인 링크 같이 생긴 모델링이 있어요. 그 링크 끊어주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따로 독립으로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네요. 위에 바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독립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독립입니다. 그러게요. 음, 아, 네. 그러면 그 버튼이 지금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끊어주는 기능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거기 참고를 보시면은 해주시고, 쓰레기통이랑 어, 복사하기 옆에 그 체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 같은 네. 애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그 해당 재질 쪽에 보면 이름 있고 거기에 지금 녹색으로 사각형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 옆자리에 생기게 돼요.
그 여기 아래에 보면은 쓰레기통, 맞아요. 복사, 네네. 거기에 체인처럼 생긴 두 개가 존재합니다. 누르면 끊어져요. 근데 지금은 안 끊어지는 거는 독립이어서. 어, 맞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끊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그러면은 끊어져 있다면은 이 컬러를 변경을 했을 때, 거기에 같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 같이 가네요. 제가 뭔가 복사 붙여넣기 잘못했나요? 아, 여기 됐어요. 이거는 차장님께서 나중에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네, 이거는 제가, 아이고, 삭제를 하면 안 되죠.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일단 두고요. 그리고 용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과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과일도 레몬을 제가 미리 좀 받아놨어요. 그래서 레몬 모델을 끌어오면요. 네, 이런 창이 뜨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과부하가 걸린 것 같은데, 파일을 다시 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컴퓨터를 미리 좀 오래 켜놓다 보니까 아마 과부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열었고, 제가 아까 용기를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사라졌지만, 다행히 제가 그럴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로 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지금 눈은 꺼놓은 상태인데,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눈을 켤게요.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연두색 병도 나오고, 노란색 병도 나오고, 핑크색 병도 나와요. 이 단지 용기 역시 아까 제가 연출컷에서 보여드린 그 단지 용기와 동일한 용기를 지금 재질을 입혀서 이렇게 좀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하나의 모델이라도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아까 레몬을 하다가 꺼졌죠. 그냥 화면에 끌어 놓으시면 이렇게 레몬의 모델이 생길 거예요. 지금도 너무 작으니까 훨씬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에셋에서 보셨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다 잡혀 있고 여기에 스킨을 입혀볼게요. 전체 선택을 하고 제가 모델을 가져왔군요. 이거 스킨이 여기 세 번째네요.
네, 세 번째를 스킨을 입히면 이렇게 돼요. 스킨이 잘 입혀졌죠? 돌려봐도 잘 입혀졌고, 근데 지금 여기 슬라이스 된 부분에는 조금 다른 재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슬라이스 부분만 따로 잡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잡아놓고 제가 따로 받아놓은 슬라이스 스킨이 있거든요. 넣고요. 이 오른쪽에도 더블 클릭을 해서 따로 잡아주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약간 오렌지색을 띠는데 역시 이 아래 박스에서 스킨 컬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어떤 줄기의 디테일함이라든지 뭐 줄기의 두께나 이런 간격 같은 것도 세밀하게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과일을 만들어 봤고요. 샘플들은 지우고 아이고 제가 어디에 있죠? 네, 여기서 제가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았어요, 편의상. 그래서 오렌지도 제가 만들어서, 이 오렌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 왼쪽에 동그란 구가 있잖아요. 이 구를 놓고 아까 에셋에서 가져온 스킨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오렌지가 금세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살구도 만들었고요. 여기 살구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만든 레몬을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제가 따로따로 놔봤고, 공중에도 좀 띄어져 있죠. 그리고 에셋에 토마토들도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도 놔보고 자몽이나 그리고 풀도 에셋에 다 있습니다. 여기 로즈마리도 좀 놔봤고요.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를 DP하는 그 방법도 아까 제가 시연해드린 것과 동일해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원하는 위치에 놓아서 DP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략히 연출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고 지금 배경이 그냥 푸른 배경인데 여기에 저는 아까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이미지를 좀 입혀보고 싶어요. 그래서 환경에 가보면 지금 배경이 푸른색으로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컬러를 변경하셔도 되지만 저는 배경을 한번 입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추가를 하고 여기에 지금 배경을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에 글씨를 끌어 넣으면 배경이 쉽게 입혀집니다. 글자를 풀고 그리고 원하는 그 구도로 좀 조정을 해주세요. 이 그림자 같은 것도 제가 조명을 이용해서 예쁘게 그림자가 원하는 위치로 떨어지게 조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약간 이렇게 좀 줌을 하면 저희가 원하고자 구현하고자 하는 연출컷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이런 소품들도 에셋에서 가져와서 너무 쉽게 스킨 입혀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려 봤고요. 다시 이제 좀 PPT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시연도, 이 연출컷도 좀 시연을 해봤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컷이 더 남았죠? 이것도 좀 간략히 하고 좀 지나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비현실적인 동화 속 제품 컷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의 컨셉은 동화로 정해봤는데요. 배경이 되는 장소는 깊은 숲속이고요. 그리고 신비로운 동물들과 그리고 꽃들이 제품과 함께 어우러지는 비주얼을 구현해보고 싶었어요. 완성된 컷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고 동화스러운 어떤 향수 브랜드의 컨셉 그 컷처럼 연출을 좀 해봤는데요. 이 숲속 깊은 곳에 커다란 용기가 비현실적인 크기로 서 있죠. 앞에 보시면 사슴보다 용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용기는 살짝 기울여서 나뭇가지에 좀 기대어 놨고요. 그리고 세 마리의 새들이 리본을 물고 용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봤어요. 숲에는 커다란 꽃들이 만발해 있는데
꽃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약으로 한번 놔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테이지로 이동해서 이것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화면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닫아주고요. 이번 건 역시도 에셋에서 가져온 소스도 있고 외부 3D 모델이나 어떤 소스들을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배경도 이렇게 숲 배경을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는 나뭇가지 소스도 있고 사슴 소스도 있고 꽃 소스 그리고 또 다른 나무 소스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조금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세팅을 좀 해놨고요. 로딩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파일이 열렸어요. 전 추적을 지금 끈 상태고요. 켜볼게요. 네, 보면 용기도 아까 글래스 용기를 이용해서 그 재질 소스를 이용해서 제가 많이 좀 디테일 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좀 독특한 그런 텍스처가 완성이 좀 됐고 그다음에 캡은 여기 있는 메탈을 사용해서 컬러를 좀 입혀서 약간 빈티지한 신축 재질을 좀 구현을 해봤고요. 이 리본은 이렇게 용기에 감싸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 연출이 필요해서 따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해서 가져온 리본입니다. 이렇게 새들이 리본을 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어를 좀 미리 켜보면 나뭇가지 레이어를 하면 그 나뭇가지가 나오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제가 미리 준비한 걸 가져와서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나뭇가지는 눈을 끼고 가고 제가 사슴을 한번 직접 넣어보려고요. 사슴을 끌어서 놔볼게요. 이렇게 사슴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사슴이 이렇게 커도 되지만 저는 작게 구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게 놓고요. 그리고 양쪽에 꽃이 엄청 만발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꽃 소스도 미리 준비해 놓은 거를 여기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거대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뷰포트 카메라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게 되고 이 꽃을 선택을 해서 지금 하늘을 나르고 있죠? 이러면 안 되고요. 앞을 보고 이동을 시켜줍니다. 한 이 정도로 일단 놔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꽃을 복사를 해주고 오른쪽에 하나 더 놔줄게요. 이거는 조금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놔두려고요. 역시 위치 조정을 해줄 건데 지금은 약간 앞으로 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용기가 꽃에 가리면서 좀 예쁜 그런 실루엣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씬을 확인하려면 이것들은 제가 카메라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
이걸 선택을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구도로 딱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씬으로 완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경만 넣으면 되겠죠. 배경은 제가 만든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지금 제가 배경을 미리 여기 오른쪽에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배경 체크가 지금 풀려 있는데 이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입혀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구현하고자 했던 그 컷이 좀 빠르게 완성이 됐네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 다시 PPT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연출컷 시연을 해봤고요. 제가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파트 2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파트 2의 마지막 시간은 브랜딩 디자이너가 경험해본 서브스턴스 3D인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서브스턴스를 처음 사용해보면서 느낀 특장점들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쉽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사용 방법이 간단해요. 3D 툴 자체가 아예 초면이었던 제가 서브스턴스를 사용을 해봤을 때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쉬운 편이라고 느꼈어요. 물론 3D를 다루는 환경 자체는 다소 낯설었지만 직관적인 UI나 마우스 조작 방법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패키지 디자인을 제품에 입히는 과정도 매우 쉬운 편이었고요.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을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퀄리티입니다. 제가 과거에 잠시 테스트해봤던 몇몇 3D 툴들이 있었는데 결국 퀄리티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는데요. 물론 구현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이나 이미지 컨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브스턴스로 구현되는 재질이나 빛 그리고 조명의 퀄리티가 사진 촬영을 대체할 만큼 매우 높고 그리고 작업 효율성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는 실제로 추후에 서브스턴스를 실무에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브스턴스 에셋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모델, 재질, 조명, 환경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코스메틱 분야에서는 정말 다채로운 소품 그리고 조명을 활용한 연출법 구현이 많은데 그래서 이 에셋이 더욱 유용하고 또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거를 아까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제가 살짝 놓쳤네요. 그 삽입하는 이미지 환경에 따라서 빛과 원근감이 자동 세팅되는 이미지 일치 기능의 유용함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배경을 놓은 상태에서 이미지 일치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배경에 맞게 제가 만들어 놓은 소스들이 조명하고 뭐 원근법이나 이런 게 자동으로 계산돼서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D에서는 일일이 원근법하고 그림 자료음이 있는데 서브스턴스에서는 이 버튼 하나만으로 이미지와 모델 소스들을 마치 한 이미지처럼 자동 일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새롭게 경험해본 기능이라서 되게 신선했고요. 실제로도 유용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이즈와 비율 조정을 통해서 자유로운 베이직한 용기 구현이 가능했다는 점인데요. 모델링 툴을 다루지 못할 경우에는 툴에 내장된 소스만으로 웬만한 용기 쉐입 구현이 가능한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접 3D 모델링 작업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정말 무한한 용기 쉐입, 무한한 소품들을 기반으로 툴을 더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포토샵 툴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PSD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와서 어느 정도 편집이 가능한 점도 좋았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코스메틱을 비롯한 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모든 분야 브랜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브스턴스 에셋에는 음식이나 가구, 그리고 자연물 같은 정말 다양한 모델과 재질이 있기 때문에 비단 코스메틱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브랜딩 프로젝트 진행 시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은 다분히 제 주관적인 의견인데요. 비주얼 구현 단계뿐만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 컨설팅, 디자인 구상 단계에서도 서브스턴스 툴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점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다양한 용기 쉐입을 직접 만들어 보고 다양한 텍스처 재질을 입혀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디자인 아이디어들을 즉각적으로 시각화하고 보완하고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툴을 디자인 구상 단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서브스턴스의 특장점을 사진 촬영과 아주 간략히 비교를 해본다면요. 서브스턴스는 사진 촬영의 필수적인 인력이나 어떤 비용, 소품 구매 없이 디자이너의 툴 사용만으로 연출과 구현이 가능한 점, 그리고 툴에 내장된 조명이나 소품 변경만으로 컨셉 변경이 매우 쉬운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실내나 야외, 그리고 비현실적인 컨셉을 아우르는 무한한 이미지 구현이 가능한 점, 그리고 사진 촬영과는 달리 수시로 디테일을 보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물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서 만약에 서브스턴스를 능숙히 다룰 수 있다면 사진 촬영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의 특장점을 2D 툴과도 간략히 비교를 해봤는데요. 서브스턴스는 2D 목업처럼 각도별 그리고 구도별 목업 없이 최초 제품만 딱 하나 구현을 해놓으면 구도나 심도를 조정해가면서 베리에이션 씬을 자유롭게 무한으로 따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일치 기능을 사용해서 배경 이미지에 따른 원근감이나 그림자가 자동 세팅되는 기능도 유용했고 또 2D에서의 수많은 소스 합성을 위해서 사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에셋에서 제공하는 고퀄리티 소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2D 툴에서 쉽게 2D 툴에서 저희는 이렇게 하잖아요. 3D처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작업들이 서브스턴스에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품이나 이미지 컨셉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브스턴스 툴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경우에는 2D 툴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브스턴스는 장점이 정말 많은 툴인데요. 테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런칭된 지 얼마 안 된 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툴에 기대되는 점들도 함께 간략히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먼저 맥 호환 부분인데요. 서브스턴스는 아직까지는 맥이 아닌 윈도우 환경에서 모든 기능 구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맥으로도 스테이저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광선 추적을 이용해서 조금 더 고퀄리티의 화면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윈도우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상이하겠지만 2D 툴을 주로 사용하시는 디자이너분들은 보통 맥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맥 호환이 가능해진다면 툴 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형, 연기, 신체 일부 표현인데요. 화장품 제형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형태나 신비로운 연기 효과, 그리고 인물의 손 같은 신체 일부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면 코스메틱 분야에서 더욱 이 툴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현 시점 이 부분은 서브스턴스와 포토샵을 함께 사용하면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채팅방에서도 채팅창에서도 문의 주셨던 부분이에요. 애니메이션 효과인데요. 어도비의 다른 툴로 호환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서브스턴스 내에서 아직까지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서브스턴스 스테이저 내에서 빛이나 그림자가 움직이는 어떤 이런 모션을
움직이는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은 훨씬 유용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욕심을 내서 기대되는 업데이트로 한번 함께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해본 서브스턴스를 짧게 요약해보면요. 참 놀랍고 쉽고 또 재밌는 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하는 다양한 비주얼들을 굉장히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높은 퀄리티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는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브스턴스를 활용하는 과정 내내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3D 툴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저도 약 한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이죠. 이렇게 직접 여러 연출 컷을 구현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3D 툴에 능숙하신 디자이너 분들이 서브스턴스와 만난다면 과연 얼마나 멋진 결과물들이 탄생할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툴을 직접 만져보시면서 내 실무나 내 취향에 맞는 툴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벌써 파트 2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사장님께서 보셨을 때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아까 전에 그 링크 그 부분이 네, 안 나온다고 하셔서 제가 잠깐 미리 좀 셋업을 해놨어요. 잠시 화면을 뺏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두 개가 링크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링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예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얘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끊을 경우에는 독립교체로 변신을 하게 되고 얘 안 끊어지면은 이쪽에서 뭔가를 바꿨을 때 같이 변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 근데 왜 없었는지는 돼요. 요게가 있습니다. 요걸로 해결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도 있으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해드릴게요.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저희? 이미지 일치 한번 해볼까요? 아, 이미지 일치. 그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전에 질문 중에 하나가 직접 찍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일치도 산토리니 아니요. 우선 이거는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여기 산토리니 저희 이미지 준비하면서 제가 예뻐갖고 스톡에서 어도비 스탁에서 다운받아 놓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 항목에 해당 UL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경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해서 이게 등장을 하겠죠. 원분 일치가 떴다면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땅에 배치가 되면서 앞에 이 벽돌들은 좀 치워주는 게 좀 더 예쁘겠죠.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얘까지 같이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 직접 찍은 뭐 사무실 혹은 길 가다가 저런 곳에 어떤 제품을 놓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항목들이 있으시면은 직접 사진을 찍어서 바닥이 잘 나타난다면 그 애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 입지를 하시면은 원하는 결과값을 언제든지 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초점 거리 조절 가능하고요. 이런 뎁스 값도 이용을 해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있었다면은 포커스를 찍어서 블러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찍어주면 되죠. 티가 많이 안 나네요. 예상보다. 또 다른 그럼 모든 사진이 연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사진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요런 공원 같은 데서 찍은 애가 있다면 집어놨을 때 지금 다른 이미지가 됐잖아요. 지금 빛이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고 뒤에 배경도 존재하고 있고 이미지 클릭해서 계산이 되었다면 이건 AI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근이 이제 실외로 인식이 되었죠. 확인 누르면 기다리게 되면 얘에 맞는 기술로 바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좌표값 크기값 입력으로 사이즈 위치 조절 가능한가요? 네, 3D가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좌표값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좌표 기준, 위치값, 비율, 크기, 그 각각의 비율 조절, 비율 해제 다 있습니다. 네, 그쵸. 되게 좋은 툴이에요. 저도 매번 시연하면서 이 툴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선 추적을 안 킨 상태거든요. 광선 추적을 키게 되면 아까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우선 지금 광선 추적이 안 된 상태는 맥이랑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맥에서도 이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 IBL 그림자라는 애가 IBL 섀도우라는 애가 추가가 돼서 예전에는 맥에서도 이 상태로 보였어요. 해가지고 뭔가 떠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IBL 이 섀도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있는 것처럼 레이트레이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레이트레이싱이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정확한 값으로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까 전에 그거 제가 날렸던 변이값들 그리고 블록 값이 여기서 먹고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포커싱도 레이트레이싱 상태에선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끝난 것 같죠?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거 마무리된 다음에 설문조사도 하셔서 뭐 요청을 하시거나 하시면은 뭐 업체별로 제가 또 구분해서 직접 다 해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래요. 아, 저희 아까 네, 채팅에서 하림님께서 네네. 다른 3D 툴에서 를 불러서 사용하는 건 어렵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다른 3D 툴에서 그냥 집어 넣으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다른 3D 툴이라면 우선 엔터프라이즈인 경우에만 거의 웬만한 산업군들 모델링을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터프라이즈일 네.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3D 모델 쪽을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3D 서브스턴스 가능한 OBJ, FBX, 여기 D는 디멘션이죠. 뭐 SSG는 스테이저고 그 스캔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STL이랑 그리고 정말 기본으로 쓰이는 이런 USD 이런 애들들 다 지원하고 있어요. GL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로 가게 되면 3DM, ASM 여기 파트 이런 애들 쭉 다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이상은 헤드 데이터가 가능 그리고 기본적인 공용 메시 포맷들은 지원 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저희 시험 됐네요. 이렇게 했고요. 네. 네, 그러면 아, 제가 보이나요? 아니요, 안 네. 보이는데요?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제 아, 컴퓨터 쉐어링을 끌게요, 그러면. 네. 네, 이제 보이네요. 아, 쉐어링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안 보이는군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너무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공유를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 공유드린 얘기들이 참석해 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서브스턴스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런 즐거운 작업 과정들을 많은 분들께서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3D 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경험해 보신다면은, 이게 이렇게 쉽게 된다고? 이렇게 좀 즐거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세미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이번 세미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감회가 좀 새로워요. 되게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정말 거의 뭐, 그쵸? 네, 다들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또 세미나 때 직접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